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학기 기초화장품 개발 및 제조 실험 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가지고 공부하게 될 이명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시간이니만큼 기초화장품 개발 및 제조 실험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지 또 실험을 할지 이론을 또 어떻게 배울지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기초 화장품들이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죠. 예, 이렇게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데요. 요 기초 화장품 및 제조 실험에서는 먼저 실험을 통해 가지고 또 이 교과를 통해서 기초 화장품과 관련된 용어를 좀 이해를 하고요. 또 기초 화장품의 제조 원리, 또 더불어서 기초 화장품의 원료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화장품을 제조하고 또 연구하고 하려고 하면은 다양한 원료들을 갖다 이제 접하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기초 화장품 원료에 대한 이제 학습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고요. 또 기초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다양한 기법들, 그런 것들은 이제 실습을 하게 됩니다. 자, 투명한 액상의 그런 스킨이라든가 또는 토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는지, 또 유화 공정은 어떻게 함으로써 유화 공정을 갖다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또 크림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요. 기초 화장품과 관련된 그런 이제 스킬, 기법을 갖다 이제 실습을 하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소재를 갖다 활용한 그런 기초 화장품을 갖다 제조를 하게 되죠. 똑같은 유상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런 이제 성분들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수상의 경우 또는 어떤 뭐 점성을 갖다 높이는 물질들의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 또 소재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용어의 이해라든가 제조의 원리라든가 또는 원료 그리고 제조와 관련된 다양한 기법들을 갖다 익히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이제 목적이자 또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화장품법에 의하면 화장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또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또는 뿌리는 등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그러면서도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다. 물론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하고는 이제 구별이 된다라고 이렇게 화장품 법에는 화장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정의에서 내린 바와 같이 화장품의 기능이 저기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청결 그리고 이제 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이고요. 또 건강의 유지 그리고 증진 이런 것들이 다 건강의 유지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기능을 갖다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또는 그 기능을 갖다 잃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이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은 기존에는 미백이라든가 주름 개선 그리고 자외선 차단이나 또는 곱게 태워주는 그러한 세 가지 유형의 제품을 갖다가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기능성 화장품만으로는 그동안 소비자의 어떤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켜주기는 어려웠던 그런 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2016년 8월에 또 이렇게 요 세 가지 제품 이외에 즉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제품 이외에 또 화장품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시키겠다라고 이제 고시를 하게 됐고요. 2017년부터는 실제로 이제 화장품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어놨습니다만은 모발의 색상 변화라든가 즉 연모 또는 탈색이나 탈염과 관련된 그런 제품. 그래서 또 채모를 갖다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모제,
모발의 영양 공급이라든가 탈모 방지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모발 굵기 증가라든가 라고 하는 탈모 방지제, 이런 역할을 하는 제품도 마찬가지로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세 가지, 아토피성 피부로 인해서 건조가 개선이 되는, 즉 아토피 완화 제품도 의약 외품으로부터 이제 기능성 화장품으로 넘어왔고요. 또는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 건조함을 방지해주는 여드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당초에는 의약 외품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만 이렇게 여드름 개선의 기능을 갖다 가지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손상된 피부를 보호해서 튼살이라든가 이런 또는 피부 갈라짐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유형의 이제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능성 화장품도 어떻게 보면은 피부의 기능을 갖다가 높인다고 하는 측면에서 또 화장품에 어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성 화장품을 포함해서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기능들을 갖다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본다면 이렇게 청결, 즉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비누라든가 샴푸, 클렌징 폼, 샤워젤과 같은 세정작용을 하는 이런 청결을 갖다가 기능으로 하는 그런 역할. 두 번째 보습, 수분을 공급하고 건조함을 방지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수딩 젤의 수분 공급이라든가 토닝이라든가 스킨 로션의 보습제 사용, 또 과립층의 수분 증발 장벽을 갖다 형성함으로써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하는 에센스, 또 영양도 물론 공급을 하지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보호죠. 자외선이나 외부 공해로부터 이제 피부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자외선 차단제, 또는 피지막 형성을 하는 에센셜이라든가 에센셜 오일, 또는 데이크림, 이런 것들도 에멀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영양 공급과 관련해서는 노화 방지나 피부 탄력을 증대시키는 그런 제품들, 세포 분열 촉진에 의한 각화 작용을 정상화시킨다라든가, 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을 갖다가 합성을 함으로써 주름을 갖다 개선하거나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인 것이죠. 또 미화작용으로서는 얼굴 및 피부의 색조를 밝고 매력있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요거는 이제 색조 화장품이고, 색조 화장품과 관련된 그런 제조 이론, 또 실습은 2학기 때 이제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각종 색조 화장품,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아이 섀도우라든가 립스틱, 보련지와 같은 이런 이제 색조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어떤 미화작용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화장품의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초 화장품은 글쎄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뭐 베이직 코스메틱? 근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영어로 표현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스킨케어 프로덕트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즉 피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킨케어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의라고 그럴까? 통상적인 그런 개념은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서 본래의 기능인 항상성을 유지함으로써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도록 하는 화장품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바로 기초 화장품을 의미하고, 저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킨류라든가 또는 에멀션류, 크림류, 또 이런 다양한 에멀션 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초 화장품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인 것이죠. 기초 화장품의 역할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이제 피부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세안, 화장수, 에멀션 이러한 작용을 하는 그런 이제 제품군들이 들어가 있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클렌징류, 세안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화장수에서는 보습제 함유하는 토너라든가 스킨 로션, 에멀션으로서는 밀크 로션이나 또는 이제 크림류들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기본적인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또 조금 더 그 기능을 갖다가 이제
이제 부여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에센스, 크림, 앰플이나 세럼류들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거기에는 영양 공급을 하거나 마사지를 한다라든가 또는 이제 앰플류로서 좀 더 효능을 갖다 가진 그런 제품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역할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기초 화장품의 기능은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지만 세정이라든가 청결, 보습 또는 이제 기능성으로서 항산화, 자외선 방어, 미백, 주름 개선, 여드름 방지 및 개선이라든가 튼살 방지라든가 뭐 등등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초 화장품의 이제 기능은 결국은 피부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갖다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우리 피부 속에 또 피지들이 수분이 이제 유출이 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우리 피부에 이제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지와 수분의 아주 밸런스를 갖다가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피부에는 이제 천연 보습인자라고 하는 NMF가 이제 있는데요. 그러한 역할들이 다소 미비했을 때 화장품으로 이제 보완을 해주자라는 차원에서 수분을 공급해주거나 유분을 갖다 공급해주기도 하고 또는 천연 보습 역할을 하는 보습제를 공급해주는 것이 이제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화장품은 피부의 기능을 갖다가 좀 더 도움을 주고 유지할 수 있도록, 즉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모이스처 밸런스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기초 화장품의 종류로는 크게 스킨 또는 로션, 크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세럼이 스킨류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로션류에 들어갈 것이냐 이런 의견이 서로 다른 그런 것도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볼 수가 있을 테고요. 또 크림도 굉장히 묽은 크림은 그러면 그걸 크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로션이라고 해야 되느냐 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화장품을 분리할 때 스킨, 즉 투명한 형태의 가형화를 포함하는 그런 제품들을 스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가형화형 화장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스킨 토너, 스킨 로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스킨과 로션의 한 중간적인 또는 어느 쪽에 그 특성에 따라서 가까울 수도 있지만 에센스, 세럼, 앰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로션은 유화형 화장품으로서 에멀션이나 유액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크림의 경우는 유화형 화장품인 것이죠. 원래 에센스나 세럼, 앰플 이러한 것들은 브랜드별로 부르는 명칭인 것이지 사실 화장품이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명칭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화장품 계열에서 점차 분화가 된 그런 이제 용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유효성의 그 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구분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센스보다는 세럼보다는 앰플이 조금 성분의 유효물질의 농도가 더 높은 형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나와 있는 제품도 에센스보다는 세럼보다는 앰플이 더 농도가 높으니까 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용기가 크기가 작아지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죠. 앰플은 이와 같이 주사약 같은 데도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끝이 가늘고 길게 이제 유리 형태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주사약처럼 이제 쓰인 그런 형태를 갖다 띠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에센스는 이제 이런 제품류로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이죠. 또 세럼은 이러한 유형의 제품들이 시중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일 거예요. 앰플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유형이고요. 또 로션이라든가 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유화형 제품이죠. 수산과 유상의 보습 성분을 이용해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갖다가 유지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유분이나 수분을 갖다 이제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쪽을 분산상으로 해서 다른 한쪽은 분산매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그래서 에멀션을
이루는 그런 이제 제품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로션이고요. 요게 이제 아무래도 로션보다는 조금 더 점도가 높은 형태의 유분이 조금 더 많이 가미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제품들이죠. 이렇게 용기도 펑퍼짐하면서도 커다란 입구가 큰 그런 이제 용기들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크림이죠. 유액을 구성하는 그런 이제 원료 성분들은 기초 화장품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유액뿐만 아니라 이제 스킨도 그렇지만은 이 성분들이 어떤 것들이 좀 적으냐 많으냐의 이제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구성하는 것들은 대부분 유성 성분, 수성 성분 그리고 계면활성제라든가 또 기타 이런 이제 첨가제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유성 성분에는 이제 탄화수소부터 시작해서 유지, 왁스, 지방산, 고급 알코올류, 에스테르, 기타 이런 다양한 이제 성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수성 성분으로서는 이제 보습제라든가 점정제, 알코올, 정제소 같은 이제 다양한 유형들이 이제 존재하죠. 그리고 계면활성제로도 계면활성제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이온성, 음이온성, 양쪽성, 비이온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도 하지만은 화장품에서 사실 널리 쓰이는 것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기타 첨가제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중화제라든가 또 염료 같은 경우는 이제 색조 화장품에서 이제 다루게 되겠지만 그리고 색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착화물이라든가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이제 킬레이트제라고 하는 EDTA 금속이온 봉쇄제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이 쓰이기도 하고요. 방부제, 산화방지제, 완충제 또 기타 어떤 그 기능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유효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약제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 유액뿐만이 아니라 화장품에 우리 또 기초 화장품에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구성 원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었던 그런 이제 원료 중에는 계면활성제가 이제 반드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가형화 공정에도 또는 유화 공정에도 크림을 만드는 공정에도 또 더 나아가서는 색조 화장품을 만드는 그러한 분산 공정에도 사실 계면활성제가 들어가는데 계면활성제는 뭐 우리 익히 많이 공부를 했었던 것처럼 계면에 흡착해서 계면의 물성을 크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물질이고 한 분자내에 이렇게 친수성, 친유성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을 갖다 계면활성제라고 얘기를 하죠. 서로 섞이지 않는 수산과 오일상을 갖다 이렇게 잘 섞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가용화라든가 유화 그리고 분산 공정을 갖다가 통해서 그 안에서 가용화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유화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분산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면활성제가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또 이러한 가용화, 유화, 분산은 화장품의 3대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화장품 제조 공정에서도 많이 다루게 되는 그런 공정입니다. 유화의 종류에는 화장품 개론 이런 시간에도 이제 배웠었겠지만은 특히 이제 수상과 유상이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수상 속에 유상이 존재하는 즉 오일인 워터 타입이냐 유상 속에 수상이 이렇게 존재하는 워터인 오일 타입이냐에 따라서 WO 타입의 에멀션, OW 타입의 에멀션 또는 WO 타입의 에멀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화 제품을 만드는 그런 이제 공정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상에다가 유상을 갖다가 통상적으로 이제 투입을 하면서 물론 이제 같은 온도로 사전에 이제 가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차 유화를 하고 그리고 기타 첨가제를 넣고 다시 2차 유화를 해서 그래서 이제 유화되어 있는 제품을 만들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여과 냉각해서 저장을 했다가 안정성이 유지가 되면 충전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제조 공정을 갖다 이제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갖다가 제품화하게 되는 것이죠. 요 기초 화장품 제조 및 실험에서는 대략 요 15주 동안의 강의를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이번 주는 강의 계획을 이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차에는 기초 화장품의 정의, 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실험이다 보니까는 조를 편성을 해서 그래서 조별로 조원들이 같이 협심을 해서 그래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조를 몇 개의 조로 나누어서 그 각 조마다 서로 다른 그런 제품을 갖다가 실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서로 다른 실험을 이제 돌아가면서 첫 번째 했던 실험은 두 번째 조가, 두 번째 했던 실험은 세 번째 조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조별로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같이 발표를 하고 그 내용을 갖다 이제 공유를 하고 또 실험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이제 토의를 하게 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방향 화장품이라고 하는 향수와 관련된 이런 것들, 그리고 화장수, 또 에센스, 이런 제품들을 갖다가 차례대로 우리가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3주차, 4주차, 5주차가 연이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즉 3주차에 있는 거는 1조가, 4주차에 있는 거는 2조가, 그리고 5주차에 있는 것은 3조가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 주에 가면은 3조가 화장수를, 그리고 4조가 에센스를, 그리고 5조가 방향 화장품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3주 동안 또 하게 되고요. 또 3개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또 실험을 하게 되고, 또 3개의 주제, 또 3개의 주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게 되면 아마 12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물론 이제 중간 평가는 시험은 뭐 지금 계획으로는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같이 실험을 통해서 그런 얻은 결과들을 갖다 같이 이제 정보를 공유하거나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종합 토의 정리를 하는 형태로 대략 15주차에 걸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각각 실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 리포트를 제출을 하시고 또 그 실험을 하기 전에는 그 해당하는 조가 마찬가지로 발표를 하게 되고 실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이 기초 화장품 제조 및 실험에서는 참고문헌으로서 저하고 같이 또 이렇게 그 책을 이제 실험책을 갖다 이제 만들었었는데 저 이외에 여러분의 교수님들이 현대화장품 이론 및 제조 실습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실험 교재를 갖다 만들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같이 참고를 해서 실험을 하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참고 자료나 참고 문헌을 통해서 사실은 실험하게 되는 내용들은 자체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김주덕 교수님의 여러분이 지은 신화장품학이라든가 또는 해외 그런 자료로서는 향장품 제조학이라고 하는 그런 교재들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그 내용을 갖다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공지사항으로는 구글 클래스룸에 또 더불어서 홈페이지에다가 자료라든가 참고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PDF 파일로 올려둘 테고요. 과제 같은 경우는 구글 클래스룸 또는 홈페이지에다가 메일 또는 파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보고서를 직접 종이로 된 보고서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뭐 IT 시대이기도 하고 또 환경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종이 보고서를 좀 안 받아볼 생각이에요. 좀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홈페이지에 파일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혹시 뭐 다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정상 결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피치 못하는 경우에는 저한테 사전에 모바일 폰으로 연락을 주십사는 내용 말씀을 드리고 이메일 주소 학교 이메일하고 포털 사이트 이메일 주소 적어놨습니다. 제 연락처 여러분들이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네 여기 연락처 핸드폰 적어놨고요.
연구실 적어놨으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이런 정도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고요. 공지사항 중에 또 하나 이제 성적평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실험 보고서라든가 또는 이제 출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실제로 실험하는 태도라든가 실험 준비사항 이런 것들 보고 제가 이제 평가를 하겠습니다. 실험이 한 학기 동안 진행이 되는데 끝까지 잘 진행을 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기를 빌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개요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런 정도로 했고요. 또 구글 클래스룸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톡 단체 채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조편성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